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유럽, 화웨이 5G 철거 시작, 애플의 배신, 중국 정부의 고객 정보 농격,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유럽 전역이 중국의 화웨이의 통신장비 5G를 철거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Pulling Huawei 5G Towers 이렇게 적어졌잖아요. 지금 현재 유럽 전역이 백도어를 설치해서 데이터를 중국으로 빼간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화웨이의 5G 장비에 대한 유럽 각국의 대대적인 철거 작업이 시작되고 있어요. 블룸버그는 지난 15일 날 유럽 각국에서 수천 개의 화웨이 5G 장비 타워에 대한 철거가 시작되었다라고 지금 보도를 했는데요. 영국을 비롯해서 프랑스, 스웨덴 등이 화웨이를 철거하는데 지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 이들 국가에서 화웨이 장비의 보안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 유럽 국가들은 화웨이 제품에 대한 보안 문제를 강조하면서 중국 주도의 5G 시스템에 대한 제동을 걸고자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어요. 화웨이는 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자사의 장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죠. 심지어 스웨덴 장비 회사 에릭슨에 대해서도 협박성 경고를 하면서 끝까지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웨이 장비가 철거되면서 어떤 회사의 제품이 유럽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라고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죠. 지금 영국의 훌시티에 있는 빌딩 골대기에 설치되고 있는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들이 7월까지 철거가 될 것이며 이들은 노키아 장비가 대체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의 통신 장비의 주도권, 그것은 삼성전자는 조금 안타깝지만 노키아, 에릭슨이 유리하고 ZTE는 무조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노키아와 에릭슨이 가장 유력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쪽에서도 동유럽 쪽은 아니에요. 서유럽 쪽이죠. 동유럽 쪽은 여전히 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화웨이 장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입장. 그러나 폴란드는 다른 입장이죠. 폴란드와 같은 경우는 미군 주둔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폴란드와 같은 경우는 화웨이 제품을 쓸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미군 주둔이 좀 필요한 나라?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화웨이 장비를 무조건 쓸 수 없는 이군 국방통수법 이것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들은 지금 화웨이 장비를 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서유럽 국가를 보면 지금 현재 스웨덴도 그렇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여전히 화웨이 장비에 쓰는 것에 대해서 이제 꺼려하고 미국의 편에 완전히 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 애플의 배신입니다. 중국 정부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애플의 중국 시장 비율을 보면 상당하죠. 전체 판매량 중에 20%가 중국 매출로 잡혀 있어요. 이만큼 중국 시장이 한 나라이지만 20%나 차지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중국 정부의 무릎을 꿇은 애플이죠. 중국 정부의 아이폰의 고객 정보를 넘겼어요. 중국 입장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싫어하는 주제의 어플을 중국판 앱스토어에서도 삭제를 시켰죠. 그리고 고객 데이터의 법정 소유권까지 중국 당국에 이관했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비판이 아주 거세어지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가 이것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지금 외국 테크 기업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중국에서 애플이 승승장구한 그 비결은 바로 당국과 야합이다라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정보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포기했다라는 국제적인 비판이 거세어질 것이라는 거죠. 지금 올 1분기 애플의 중국 내 매출은 177억 2,800만 달러. 약 2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애플 전체 매출로 보면 아까 그림에도 보였다시피 19.8%. 거의 5분의 1 가까이가 중국 단독 한 나라에서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뉴욕타임즈는 애플 내부 문건과 법률 문건을 분석하고 전현직 직원 17명과 인터뷰한 결과 애플이 자치 원칙을 깨고 중국 정부의 검열과 감시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애플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중국 또는 우리가 운영하는 모든 곳에서 사용자와 데이터의 보안을 훼손한 적이 없다라고 변을 했죠.
이에 따라서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아이폰 사용자들이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중국 측에 완전히 넘겨버렸고 2017년 6월부터 시작되었던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에 따라서 중국 아이폰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중국 정부 소유 기업의 서버에 저장했다. 말하자면 중국 정부의 소유 기업의 서버에 저장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중국 정부가 원하면 어느 시점에서라도 이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것이죠. 여기에 애플은 중국 고객의 연락처, 사진, 이메일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중국 밖에 있는 서버에 저장을 했지만 사이버 보안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폐쇄할 수 있다라는 중국 당국의 협박에 굴복했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중국 밖에 있는 서버에 저장을 했었지만 서버를 완전히 이장을 시켜서 정보 자체를 완전히 중국 서버에 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지금 문제가 하나가 더 생겼는데 테슬라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정보 자체를 중국에 저장시키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가 제2의 애플이 되지 않느냐라는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말했다시피 고객 데이터의 법적 소유권을 중국 당국에 이관했다라는 내용은 중국의 구이저우성 구이양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어 있는 고객 데이터는 구이저우성 지방정부 산하의 구이저우 클라우드 빅데이터라는 회사가 소유권과 물리적 제어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중국 당국이 언제든지 원하면 애플 사용자의 이메일, 사진, 연락처, 캘린더, 그리고 위치 정보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캘린더와 같은 경우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들 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언급했다시피 중국 정부가 싫어하는 주제의 어플을 중국의 앱스토어에서 삭제했다라는 것은 애플이 자체 조직을 꾸려서 천안문 사태나 아니면 티베트 지도자의 달라이라마 이러한 것 같은 중국 정부가 꺼려하는 내용을 담은 앱을 아예 사전에 삭제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폰에 탑재된 대만 국기의 그림 문자까지 지워버렸어요. 또 중국 반체제 재벌인 구원구이가 중국 공산당의 부패 의혹을 폭로하는 데 썼던 앱도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뉴욕타임즈가 앱 데이터 회사인 센서타워와 함께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이 같은 방식으로 중국 애플 앱 장터에서 삭제된 앱만 5만 5천 개에 지금 달한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왜 애플이 이렇게 중국 정부의 친정부처럼 되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중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예요. 애플이 전 세계에 파는 아이폰에는 캘리포니아의 애플이 설계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중국 측 엔지니어와 디자이너가 반발하자 이후 중국에서 출시한 아이폰에는 이 문구까지 지웠다고 뉴욕타임즈는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중국 당국의 요청이 올 경우 어떠한 것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는데요. 2018년 6월부터 20년 6월까지 2년간 중국 정부의 요청의 91%를 수용해서 앱 1217기가 삭제됐고 다른 정부의 삭제 요청을 수용한 것은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원하는 모든 것은 1% 정도 됐다면 거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원했던 것의 2배 달아 그만큼 너무나도 잘 해줬다라는 거죠. 이 같은 애플의 행보는 다른 IT 업계들과는 대비되는데요. 2006년 1월 27일 중국에서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던 구글은 중국의 검색 결과 검열을 거부하다가 2010년도에 사업을 접고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아마존 앱 서비스도 외국 기업이 클라우드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라는 중국 법에 따라서 2017년 일부 자산을 매각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애플이 중국 정부에 완전히 수용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 완전히 꼬그라져서 넘어갔다라는 거죠. 지금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의 니콜러스 베틀란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장님은 뉴욕타임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애플은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검열 기계의 톱니바퀴가 되었다고 하면서 완전히 맹비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내용은 유럽 전역, 특별히 서유럽 쪽에서 애플의 5G 이동통신 서비스 자체가 이제는 거의 끝나간다 라는 내용과, 그리고 두 번째 내용, 애플이 중국 앞에서 자빠졌다. 좀 심하게 말했죠. 중국 앞에서 고객 정보를 통째로 넘겨주고 중국 입맛에 맞는 앱 서비스를 사용하게 만들고, 그리고 중국이 꺼려하는 앱 서비스까지 완전히 삭제해버린, 말하자면 중국이 원하는 대로 애플이 이동을 시키고, 그만큼 그 후속 조치로 애플이 중국에서 누려야 될 것은 많이 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